당연히 자본주의 시장 사회 속에서 우리가 주식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또 네. 이걸 통해서 현금흐름을 만들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빵원에서 내가 월급 말고 현금흐름을 만들 수 있는 게 빵원이었는데 1원이라도 만들 수 있는 경험을 해봐라. 현명한 은퇴를 준비할 사람인가? 가능성이 있는가? 그 질문에 답을 하려면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혹시 은퇴 또는 퇴직을 걱정하고 계신가요? 저도 굉장히 많이 걱정이 되고 있는데요. 퇴직에 관련된, 은퇴와 관련된 현명한 솔루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은 유튜브 현명한 은퇴자들, 그리고 책 현명한 은퇴자들이란 책을 공동으로 집필하신 이범용 작가님과 함께 은퇴 또는 퇴직과 관련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혹시 그 사이에 창업하셨나요? 네. 창업을 했었다가 네. 말아먹고 네, 지금은 조용히 있습니다. 저는 그때 말씀 나누면서 이제 창업은 꿈도 안 꾼다. 그리고 창업이라는 옵션을 버렸기 때문에 새로운 옵션이 생겼다. 저는 이 말씀이 뇌리에 남았거든요. 네. 그 새로운 옵션은 뭔가요? 제가 10년 동안 헛발질을 했다고 예. 소개를 했었는데 네. 그때 했던 것들이 책을 쓰고 강의를 하고 해외 구매 대행도 했고 스마트 스토어 그다음에 유튜브도 지금 채널이 7번째 채널이거든요. 7번째 채널이에요? 네, 6번째까지는 좀 잘 안 돼서 접었고요. 네, 그리고 뭐 배당도 투자 이렇게 네. 월급 이외에 다양한 수입 파이프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10년 동안 헛발질을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래도 그나마 좀 잘하고 좋아하고 그래도 이걸 퇴직 이후에도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3가지로 좁혀지더라고요. 3가지요? 네네. 예. 그게 글 쓰는 거. 글 쓰는 거? 네, 글 쓰는 거. 그리고 유튜브. 유튜브는 좀 애착이 가더라고요. 많이. 유튜브. 네. 그리고 이제 배당주 투자. 배당주 투자? 네. 이렇게 3가지를 제가 퇴직 이후에도 요거 네.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근데 네. 한 방에 하실 수 있겠는데요? 그런가요? 예를 들어서 뭐 블로그에 글 쓰시면서 영상을 올리시면 한 방에 끝내시는 건데요. 네네. 네네. 그렇죠. 연결성이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그 10년 동안 작가님한테 가장 절실하게 와닿았던 건 뭐였었어요? 절실하게 와닿았던 거는 처음에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하고 경험하고 저는 작가님을 처음 딱 뵀을 때 그냥 성공된 삶을 사셨겠구나. 그리고 제가 명함을 받는 순간 좋은 직장 다니고 있어서 정말 인생 굴곡 없으셨겠구나 라는 생각을 살짝 했었거든요. 지금 제가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게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이유 중에 배경은 제가 나이가 많지만 50대 중반이지만 좀 늦게 결혼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자녀가 2명이 있는데 네. 지금 고등학교 1학년하고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근데 많은 은퇴자분들이 그리고 전문가분들이 우리의 그 노후 준비를 하려면 자녀 교육비를 줄여라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가족이다 보니까 이게 쉽게 칼로 무베듯이 딱 안 되더라고요. 따님이 학원 다니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아빠가 다니지 마, 돈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아빠는 없거든요. 차라리 아이가 공부에 관심이 없고 좀 더 그러니까 노력을 안 한다고 하면 그 말이 쉽게 나오겠는데 그래도 성적이 막 좋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네. 저처럼 또 노력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뭐 주말에 도서관 가고 학교 일찍 가고 하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빠가 이제 노후 준비해야 되니까 월급을 반을 미래에셋 연금저축계좌에 ETF를 막 사야 돼. 지금 보고 있는 게 있거든. 이거 가격 내려갔으니까 지금 사야 돼. 라고 말을 꺼낼 수가 없죠. 목구멍까지 올 수 있지만 밖으로 내뱉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자녀 리스크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자립할 때까지 지원을 부모가 해줘야 된다는 이런 불안감 때문에 지금 당장 저도 자산이 아파트 이외에 현금 흐름 금융자산이 뭐 20%도 안 되기 때문에 네. 월급이 끊기면 그리고 제 아내도 월급이 끊기면 학원비 그리고 부모 부양비 이런 일본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이 생활비를 담당하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해 오는 거죠. 그게 좀 가장 불안하죠. 네. 그럼 결국은 작가님이 10년 동안의 실패를 통해서 깨달았던 것은 그런 절박함, 그런 것들을 깨달으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런 절박함과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일이
무언지. 이런 것들이구나. 음. 실패를 통해서 알게 된 거죠. 그게 큰 음. 자산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좀 약간 금융 아니면 우리 퇴직금을 어떻게 굴릴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은연중에 말씀을 주셨어요. 뭐 배당주라든지 이런 말씀들을 좀 주셨는데요. 뭐 일반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퇴직금이라든지 아니면 노후 자금을 어떻게 굴릴 계획을 좀 세워야 될까요? 그러니까 많은 직장인분들이 이제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게 되죠. 네, 그렇죠. 퇴직금을 받는 IRP 계좌로 받겠죠. 그렇죠. 21년부터 법이 네. 개정이 돼서 네. 무조건 IRP로 받아야 네. 되는데 이걸 일시금으로 받느냐 음. 아니면은 연금 형태로 10년에 나눠서 최소한 10년 나눠서 받을 거냐 네. 요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네. 네. 근데 만약에 이사님은 퇴직한다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 연금 형태로 나눠서 좀 받으실 것 같으세요? 저야 뭐 이쪽에 그래도 근무를 했으니까 아, 세제 네. 이연 효과가 있으니까 연금으로 받는 걸 선택하겠죠. 아, 네. 네, 네, 네. 근데 이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는 비율이 네. 21년에는 4.3%밖에 안 됐고, 그거밖에 안 됐나요? 네, 22년도에는 7.1%, 네. 그리고 23년도에는 10.4%. 네.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만 네, 연금 형태로 받고 나머지는 다 일시금으로 받았다는 거죠. 네. 네, 일시금으로 받을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장 생활비가 모자르거나 뭐 아니면 큰 돈 들어갈 때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대출을 갚거나 네, 아니면 대출을 자녀 갚거나. 결혼 비용을 네. 충당한다거나 이렇게 목돈이 급하게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퇴직금 일시금으로 받아서 내가 투자를 잘할 수 있다라고 해서 투자에 관련된 어떤 전문 지식이 있는 분들은 일시금으로 받아서 투자를 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일시금으로 받게 되면 이제 단점이 이 퇴직소득세 바로 떼가죠. 바로 떼가지고 원천 네. 취소하잖아요. 네, 네. 그 금액이 물론 이제 퇴직소득세가 뭐 계산 방법이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냥 오래 근무하면 세율 낮아지고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맞습니다. 네, 네. 퇴직소득세가 음. 근속 용수가 길수록 네. 그리고 퇴직 금액이 총액이 좀 작을수록 좀 이익이 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서 퇴직소득세에 대해서 일시금으로 받게 되면 좀 많이 떼가 오래 근무하신 분들은 이제 좀 덜 떼지만 짧게 근무하신 분들은 좀 많이 떼간다 이런 단점이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연금으로 수령한다 하면 이제 장점이 아까 이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퇴직소득세 안 내고 네. 연금 찾을 때 네. 네, 연금 소득세로 이제 받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렇게 되면서 퇴직소득세 또 세금 할인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10년까지 받으면 70%만 내면 되고 30%가 이제 할인이 네, 네, 되고 네, 맞습니다. 11년부터는 이제 40%까지 네, 할인이 되는데 퇴직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단점이 이제 목돈 활용은 좀 불가하고 그리고 또 55세 이후에 찾아야 되고 네. 또 10년 이상 또 나눠서 받아야 되고 네. 그리고 또 뺄 때도 1,500만 원 이하로만 또 빼야 돼요, 연금은.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그런 불합리성이 있지만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은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받는 게 노후 현금으로면 정말 중요하죠. 네. 네, 국민연금밖에 없는 분들은 이렇게 연금 수령, 퇴직금을 연금 수령으로 하는 게 노후 현금으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결국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게 55세가 만약에 55세부터 이제 연금으로 받는다라고 가정했을 때 국민연금은 65세지 않습니까? 네. 그럼 국민연금을 일단 한 푼이라도 더 받아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방법이 있을까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 방법이 추후 납부 제도라는 게 있어요. 추후 납부 제도. 네, 그러니까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저도 이제 중간에 실직 상태가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창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폐업을 한다거나 이렇게 납부를 못한 기간이 있는데, 네, 그때는 국민연금 납부를 일시 멈출 수 있잖아요. 그렇죠, 멈출 수 있죠. 네, 근데 네. 그 멈춘 기간에 대해서 나중에 납부를 할 수 있는 그 제도가 있어요. 그게 이제 추후 납부 제도인데. 추후 납부 제도. 네네.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출산이나 육아 문제로 해서 국민연금을 이제 못 낸 기간을 나중에 추후 납부를 통해서 납부를 하면 국민연금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네. 네네. 그리고 이제 임의 계속 가입 제도가 있습니다. 임의 가입. 네, 임의 계속 가입. 그러니까 네. 만 60세가 되면 국민연금 의무 가입이 이제 상실되는 거죠. 네. 근데 국민연금 받는 건 65세니까 네. 60세 이후부터 65세까지 5년 동안 계속 이제 납부를 할 수 있는 네, 요게 이제 임의 계속 가입 제도를 네. 통해서 연금을 더 벌 수 있다. 국민연금을.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이제 연기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연기연금 제도는 잘 아시겠지만 1년마다 연기를 할수록 7.2%, 총 5년 동안 그래서 36% 증액된 연금을 평생 받게 되는 거죠. 수급 시기를 연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한 65세에서 70세로 이제 연기를 하게 네. 되면 5년 동안 7.2%씩 곱하면은 이제 36%
투자가 증액되는 금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가정주부도 국민연금 가입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던데요. 그렇죠. 네. 가정부들도 네. 이제 임의가입을 통해서 예. 네, 국민연금을 낼 수 있죠. 납부할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역시 국민연금은 한 푼이라도 더 받아야 되니까 네. 뭐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체크해 봐야 되겠네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연기연금 얘기를 하시면 네. 많은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댓글로 조기연금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십니다. 반반 나뉘어요. 정말 많이 늦춰야 된다. 아니다. 그쵸. 땡겨서 받아야 된다. 반반 나뉘어요. 이게 정말 감론을박이 되게 심하게 나오는 이런 현상인데 조기연금이 100만 시대예요. 지금 조기연금 수령자 2024년 기준으로 보면 국민연금 수령자가 715만 명 중에 100만 명이 조기연금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 한 14%가 조기연금을 신청을 하고 있고 이 14%가 계속 앞으로 좀 늘어날 거다라고 네. 하는데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땡겨 받는 거죠. 5년 땡겨 받으면 물론 1년마다 6%씩 감액이 되지만 총 이제 5년 동안 하면은 이제 30%가 감액이 되지만 네. 당장 저녁은 충분히 먹기 위해서 너 아침하고 점심을 굶어 라고 하면 누가 이걸 수긍하겠어요. 그렇죠. 네, 당장 생활비가 없는 분들은 조기연금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리고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서 좀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은 솔직히 연기연금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할 필요가 없죠. 네, 일찍 돌아가기 때문에 좀 빨리 땡겨서 나머지 그 연금을 통해서 본인이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이제 조기연금을 해야 되고 또 예상 수명이 본인이 생각했을 때 74세 정도 이거보다 좀 그 전에 좀 돌아가실 것 같다 이러면 이제 조기연금이 좀 유리하고 그 근데 이유는 더 살면 이제 연기연금이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죽는 데는 순서 없대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어려운 거죠. 조기연금을 선택하라고 말하기가. 그래서 정답이 네, 없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가님 저한테 배당금 이제 배당 투자 얘기 안 하셨거든요. 네, 배당 투자 얘기를 조금만 해주시죠. 네네. 네. 제가 하고 있는 걸 얘기를 할까요? 네네. 제가 아까 창업 얘기를 하면서. 네, 이제 창업은 쳐다도 안 볼 거야. 네네. 네, 그러면서 네. 2, 3년 전부터 배당 투자 그쵸. 그거에 눈 떴어라고 그쵸. 말씀하셨거든요. 눈을 떴다기보다는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네. 정말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네. 그러니까 배당주 투자하시는 분들도 한 6분 정도 인터뷰를 했는데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주식 투자가 제가 증한시에 왔는데 노후에 따박따박 얼마씩 월급처럼 현금이 들어오는 방법이 네. ETF를 투자해서 분배금을 받는 거구나. 네. 보통 이제 분배금이라고 이제 배당금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이거가 정답일 수 있겠다. 근데 작가님 제가 자산운용사 있지만 네. 월급처럼 따박따박 이런 표현들은요. 그런가요? 컴플라이언스에 다 걸립니다. 그럼 네.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아니 근데 작가님은 네. 금융권에 안 계시니까 상관이 없는데 네네. 만약에 제가 그런 표현을 쓰면은요 저 잡혀갑니다. 그래요. 따박따박이라고. 예. 네네. 그래서 제가 그 배당주 투자에 통해서 이제 은퇴하신 분들, 퇴직하신 분들을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네. 그분들이 왜 배당 투자를 할까 물어보니까 이게 변동성이 좀 적고 그리고 안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배당 투자를 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 그리고 노후에 이제 현금 흐름이 필요한 50대, 60대이신 분들은 배당 투자가 정말 딱 어울린다라고 해서 이제 저도 제 성격이 야수와 같은 심장을 갖고 있는 주식 투자자라면 배당 투자를 안 했겠지만 아니 제가 보기에는 야수 아니세요? 네, 제 야수 아닙니다. 양 네. 같습니다. 양. 예. 네, 그렇죠. 그리고 퇴직금은 잃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한 방에 훅 갈 수 있잖아요. 변동성이 있으면 안 되죠. 맞아요. 그래서 네. 안전한 게 굴려야 되는데 그게 배당주 투자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서 네. 2023년부터 이제 배당 투자를 했고 그때 제가 약 한 80만 원을 처음 넣었어요. 연금저축계좌를 열어서 미래에셋 네. 다우존스 30이라는 네. ETF를 사서 네. 근데 배당률이 그렇게 높진 않았거든요. 좀 안전하긴 그렇죠. 했지만 근데 그때 처음 받았던 게 23년 11월에 배당금이 880원이었어요. 네, 기간은요? 한 달에 한 달에? 월 배당이 아. 네, 880원이었고 네. 근데 계속 이제 월급을 받으면 여유가 생길 때마다 50만 원도 넣고 네. 100만 원도 넣고 그리고 보너스 받으면 그 돈도 이제 주식 매수하는 데 쓰고 또 이제 아내가 또 용돈을 주면 또 그것도 이제 주식을 좀 조금이라도 사고 해서 지금은 8월 달 그러니까 올해 8월 달에
69만 원을 어, 이제 월.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참고로 작가님이 사신 ETF는요 다우존스 30이 아니라 그냥 미국 배당 다우존스라고. 맞아. 미국 배당 다우존스. 예, 네. 그겁니다. 예. 30이란 표현이 있었는데. 30은 그냥 지수, 그러니까 다우 지수라고 할 때 그 네네네. 지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네네. 아마 작가님이 사신 ETF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라는 소위 말한 슈드라는 그런 ETF였을 겁니다. 예. 네네네. 예. 저도 이제 자료를 지금은 이제 매각하고 이제 없어서 예. 옛날 자료를 찾다 보니까 좀 제가 맞습니다. 헷갈렸는데. 예. 네네. 어쨌든 그래서 이 배당주 투자를 하면서 제가 정말 변화를 많이 했거든요. 옛날에는 막 생각만 하고 좀 무서워서 돈을 그렇죠. 잃을까봐. 안 해보신 분들은 무섭죠. 그렇죠. 무섭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내 돈이 다 날아가기 때문에 생각만 하고 있다가 퇴직하신 분들,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서 첫 실행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매달 조금씩이라도 50만 원이라도 100만 원이라도 사서 모으고 그리고 장기 투자. 그러니까 저는 이 주가를 거의 안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월배당 들어올 때 카톡으로 띵동 들어오는 그 소리가 너무 좋아서 네, 이게 꽁돈이 생긴 것 같고 그리고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이 개별 종목보다는 많이 오르진 않아서 그게 좀 약간 속상하긴 한데 네. 그래도 정말 많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잘 안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직장생활 하면서 가끔 이제 주식 창을 열어서 어떻게 됐나 좀 중간 점검하고 이 정도로 좀 마음 편하게 제 성격상 맞게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배너지의 또 매력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돼서 계속 앞으로도 배당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신 단어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해보지 않았을 때는 되게 두려웠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은퇴라는 게, 노후라는 게 우리한테 굉장히 긴 시간을 주는 거니까 저도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뭐 노후 생활을, 은퇴 생활을 현명하게 하긴 쉽지 않을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을 깨고 실행을 하는 데까지 그래도 뭐 꽤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네. 이걸 해보니까 당연히 자본주의 시장 사회 속에서 우리가 주식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또 네. 이걸 통해서 현금화를 만들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공무원인 분도 있고 이제 직장 동료들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파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정말 안 움직여요. 알았어 하고 실제 실행을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네. 많이 실행을 해야 되는데 네. 이사님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렇게 주변 그 지인들한테 네. 이 배당주든 어쨌든 주식 투자를 네. 안정적으로 하게끔 설득을 하려면 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뭐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한테도 뭐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뭘 찍어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원하시는데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찍어줘가 그런 건 없듯이 만약에 자신이 정말 필요로 해서 노후 생활이 돼서 투자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면 저는 우리가 설득해서는 안 돼, 설득이 될 수는 없는 영역이다 이런 생각도 살짝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교육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마 작가님도 강의나 이런 거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꾸준하게 노출을 시키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죠. 제가 어느 정도 이 변화되는 모습 그리고 그렇죠. 이걸 그렇죠. 통해서 많은 알지만 꾸준히 이렇게 배당금이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면 주변 사람들도 아마 그렇죠. 따라하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뭐 강의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아마 8.15 모니터에서 이 컨텐츠를 찍는 이유도 아마 그런 목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배당금 이런 거 외에 노후 현금 흐름 말씀하셨거든요. 노후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제가 했던 방법들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뭐 해외 구매 대행 지금은 좀 많이 좀 사양 산업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뭐 해외 구매 대행 하시는 분도 있고 지금 시니어 웹툰을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 웹툰. 네, 예전에 어렸을 때 그림을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네. 부모님들이 이거 갖고는 돈 벌어 먹기 힘들다 좋은 대학 가야 된다 해서 이제 못하게 막았는데 지금 이제 퇴직하고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통해서 그림 그리는 걸 통해서 시니어 웹툰 작가로 이제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도 만났는데 생활비를 생계형으로 정말 한 달에 500만 원, 뭐 600만 원 벌어야 된다 이렇게 압박을 받고 있는 분들이 아니라면 네. 내 국민연금 있고 개인연금 좀 준비하시고 네. 생활비를 봤을 때 한 200, 300 정도 부족하다. 근데 개인 택시를 하면은 그거를 이제 벌 수 있는 그런 생각에 이제 개인 택시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뭐 책을 내서 강의를 하시는 분도 있고 네. 작가로 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귀촌하신 분들도 꽤 많죠. 네. 귀촌. 을 해서 본인이 특수작물을 재배해서 이걸 판매해서 수익을 얻는 분도 있고 시니어 모델 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이제 은퇴하시고 농대를 가셔가지고 예, 스마트팜이라고 그러죠. 아,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네. 딸기 키우시고 뭐 그런 선배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뭐 8.15 모니터 방송을 제가 진행하다 보니까 또 은퇴하시고 책 쓰시고 또 이런 유튜브나 강의를 통해서 또 그 여유 자금 아니면 뭐 그 자신의 취미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잘하는 거를 결합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현명한 은퇴자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목적이 퇴직하고 나서도 본인이 좋아하는 일 그리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계속 뭔가 노력하고 현금으로 만들 수 있는 분들을 찾아내서 그분들이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고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를 좀 공유를 하려고 지금 인터뷰를 많이 지금 찾아다니고 있죠.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주위에 많이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뭐 얘기를 쭉 나누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시사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뭐 결국은 우리가 결론을 좀 내려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직업에서 본인들이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현재 직업 생활을 하시면서 은퇴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 하나 정도만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은퇴하지 말아라! 뭐 이런 거 말고. 네. 저는 이 현명한 은퇴라는 게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를 먼저 질문을 스스로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현명한 은퇴를 준비할 사람인가? 가능성이 있는가? 그 질문에 답을 하려면 첫 번째는 현명한 은퇴라는 거는 현금 흐름을 많이 높이거나 네. 생활비만큼 충당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무엇을 하면서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네. 아니면 내가 현금 흐름을 많이 못 만들겠다 하면 내 생활비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생활을 좀 타이트하게 좀 줄여야 되겠죠. 그렇죠. 내가 어떻게 이 소비 습관을 줄일 것인가, 어떻게 연습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준비를 미리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고 싶은 얘기가 직장 다닐 때 1년이든 2년이든 제로 투 원이라는 책이 있는데 제로 투 원. 네. 0에서 1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빵원에서 내가 월급 말고 현금을 만들 수 있는 게 빵원이었는데 1원이라도 만들 수 있는 경험을 해봐라. 제가 이제 2018년도에 이제 습관책 낸 다음에 무료로 한 2년 동안 습관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거든요.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무료로 저랑 같이 이제 가르쳐주고 강의도 하고 또 기록도 하면서 이제 습관 프로그램 운영을 무료로 했어요. 그러다가 사람들의 반응이 좋아서 처음으로 유료로 전환을 했거든요. 그때 20명이 모집됐고 한 명당 9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처음 등록하신 분이 통장으로 9만 원을 보냈을 때 그 통장에 찍힌 9만 원이 그게 제로 투 원이었네요. 그렇죠. 그 처음 저의 제로 투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9만 원이 그냥 단순한 9만 원이 아니었어요. 가능성의 9만 원이었어요. 내가 나라는 이범용이라는 사람이 월급이 끊어져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 라는 걸 그때 커다란 희열을 느꼈는데 그걸 미리 좀 퇴직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현명한 은퇴를 내가 할 수 있을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현금흐름 어떻게 늘릴까? 생활비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답을 스스로 자문을 하고 생각을 하고 실행에 옮기면 그게 제일 현명한 은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배당 투자도 결국은 내가 안 해봤다가 띵동 카톡으로 배당금이 입금됐을 때 그게 또 제로 투 원이 될 수가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현명한 은퇴자들 공동 저자이신 이범용 작가님과 함께 어떻게 우리가 은퇴를 현명하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저는 가슴에 와닿는 단어 하나가 제로 투 원 우리가 0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 무언가를 처음으로 해냈을 때 이게 바로 은퇴의 가장 큰 준비의 지름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시간 마쳐볼까 합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